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8월 30일 조금 아침이 늦었습니다. 아이 일 때문에 조금 좀 확인하고 일 좀 보고 온다고 오전에 뉴스를 바로 시작을 못했네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스는 한강 라인에 이제 8억대 역세권 매물이 있다. 약간의 홍보성 기사고 비아파트 시장 빌라 전세 126%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 우리도 대장 아파트인데 왜 우릴 빼냐 이런 것들. 네. 청약 통장 이야기, 상기 신도시 이야기도 잠깐 나왔고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요 돈촌 주공 전세 대출 요것도 잠깐 조금 한마디 설명드리고 그 외에는 네, 대출 규제 그런 것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업형 장기임대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레마죠 사실. 지방은 하락세인데 서울 집값은 올라간다.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이제 그 조건부지 이제 전세 대출이 그 개인 간의 이제 매매 관련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것만 이제 해당이 되지, 소위 이제 신축 분양하는 일반 분양하는 시행이나 이제 신탁과 계약을 하시는 이제 수분양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권 공급계약서에 실제 이제 분양 공급계약서에 상 이제 소유주로 이제 등재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이제 나오긴 할 거다.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대출이 쉽진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허그에서 공시가격의 126%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허그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담보인정 비율을 100%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공시가격을 140으로 하고 담보인정 비율을 이제 90%로 이제 낮추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의 126%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제 설명드린 대로 결국 대출이 많이 안 나오고 임대인이 책임지는 비율이 이제 커진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좀 바꿔줘야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임차인의 그 갭 전세를 통해서 이제 그냥 내가 계속 집을 다 늘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임대인의 비율, 집주인의 비율을 커지게 만드는, 대출 많이 안 나와서 이제 결국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인 비율이 커지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간단한 뉴스는 이런 것들이었고, 큰 뉴스는 뭐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거주의 실수요, 수요자들하고 갭 투자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이 지금 전세 대출 관련해 가지고 대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 같은 거는 이 대출 상관없이 지금 그냥 그 호가가 높아지게,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호가가 높아지니까 대기 수요는 계속 있는데 집값을 계속 고점을 향해서 거래가 되니까 집 하시는 분들이 사실 내 집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이분들도
수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최고점의 호가에서 한 뭐 많게는 한 2, 3억 정도를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그 좀 거래가 줄어든 거죠. 대출 규제라기보다는 심리적 호가의 이제 눈치 싸움이고, 영향을 받는 대출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제 실수요자들과 이제 갭 투자 전부 다 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금 플랜도 그렇고 등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겁니다. 예. 꺾일 거예요. 예. 결국 대출 규제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효과는 있다.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서울만 본다면은, 예, 서울만 본다면. 근데 지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급 효과는 클 겁니다. 사실은 파급 효과는 큰데,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효과는 미비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게 이제 갈아타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갈아타기. 예. 하고 이제 갭 투자인데, 지방은 사실 갭 투자보다는 이제 실제 갈아타는 게 지금 더 많죠. 예, 갈아타는 게 더 많고 자체 생활권 내에서 그래서 이동이 더 심합니다. 외지의 그 갭 투자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대출분은 그 지방은 이제 박스권 형태로 지금 천장을 뚫지 못하고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이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예전처럼 이제 거래 절벽이 아니에요. 예, 거래 절벽이 아니고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스권 내에서 이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출의 영향을 받는 이제 아파트 단지주도 있을 거고, 대출 영향을 안 받는 이제 단지도 있을 거고, 그만큼 그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대별 박스권 내 이제 거래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틀로 본다 하면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핀셋으로 본다 하면 영향이 있죠,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인 지방은 또 이제 뭐 일시적 효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대출로 결국 가계 부채를 이제 줄이는 형태로 이제 되다 보니까 뭐 결국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는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봐야 할 게 지방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다 아파트 시장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뭐 통계 자료를 본다 하면은 거의 이제 아파트 거래가 뭐 이런 식으로 많고, 특히 서울이랑 뭐 지방 부산만 보다 하더라도 이렇고, 뭐 KB를 본다 하더라도 다 아파트 거래입니다. 예. 뭐 지방도 부산도 그렇고 뭐 경기도 그렇고 뭐 강원도도 그렇고 대전 뭐 전국적으로 다 아파트 거래요. 그 말은 실제 이제 갭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네, 실수요, 실거주자들이 갈아타는 시점이에요. 비아파트 시장이 뭐 그런 식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다 몰린 거죠. 뭐 아시를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도 봐도 부산을 봐도 예. 지금 호갱노를 보더라도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그런 식입니다. 그 아파트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뭐냐?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결국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대출로 규제로 인한 효과가 이제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상쇄가 되겠죠. 예,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지방은 어떻게 되냐? 보통 지금 자체적으로 양도세 종가 배제가 25년 9월이기 때문에 25년도 5월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공급은 한 25년 말까지는 돼 있으니까 26년부터 이제 부족하거든요. 우선 현재 시점을 본다면 예, 이런 상황이고, 결국 전체적인 이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서울과 이제 지방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실거주 실수요자 갈아타는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있습니다. 예, 특히 증가 추세로 될 거예요. 갭 투자도 마찬가지 증가로 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방, 특히 이제 부산만 본다면은 이게 실수요자는 그래도 많이 없는데 조금 이제 증가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갭 투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소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산에 이제 그 금액 대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무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는 그 정도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오고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서울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틈새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로.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틈새로 퍼지는 게 아니고 위치별 이제 박스권 내 형성이 이제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잠깐 호갱론으로 본다 하면은 부산만 지금 보면은 인구는 지금 보면은 계속 연제고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런데 외진 비율은 이쪽으로 해수동 쪽으로 해수남동 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 이런 것들을 본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공급도 이렇고 이쪽으로나 이제 전반적으로 해수 남동 쪽으로는 서울은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증가로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경기로 계속 퍼지고 틈새로 계속 퍼질 거예요. 퍼지고 결국 서울 같은 경우는 상한 평준화가 될 겁니다. 상한 평준화. 근데 부산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박스권 자체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집값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권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실거주 실수요자인가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인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회비용이 지금 양도세 중과가 25년 5월달쯤 공급은 26년 부족하고 아파트 시장 한눈으로 몰리고 있고 비아파트가 풀리려고 하면 이제 정비사업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진행되긴 하지만 원동력을 많이 잃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정권은 대통령 선거가 27년도에 있으니까 결국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까지 인하 시기와 이제 내년 초에 개편이 많이 될 겁니다. 개편이 많이 되고 결국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부산은 실거주 말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올라가질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실제 이제 인구적으로 때 노동 소비 인구 쪽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은 계속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집값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하향 평준화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틀은 해수동 남쪽으로 흘러가되 말씀드린 대로 연제구나 이제 동대구 쪽으로 몰리고 대신 이제 그 서부산 쪽이나 이런 쪽 라인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노동 소비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공급은 많고 그럼 금액대가 이제 집값은 안정화시킨다고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 이제 거래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부산은. 그래서 이제 내년 초쯤을 봐야 되니까 부산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물건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신다 하면은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실거주를 한다 하면은 정말 생활권을 보고
그쪽 라인으로 가시는 게 맞고, 투자자라 한다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급매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그 말을 계속,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염려를 하고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